4월 3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전국의 TV로 생중계됩니다. 법원이 오늘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 비슷한 재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재판 생중계는 불허한 법원이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생중계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이유,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1, 2심 사건 주요 선고 공판도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같은 해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를 불과 한 달 앞뒀던 시점입니다. 이전에는 촬영 등 행위에는 5조에는 공판 또는 변론을 개시 전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개정하면서 공판 또는 변론을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하나 돼서 그러나 1호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이 부회장 재판은 결국 생중계되지 못했습니다. 재판 생중계에 따른 공익보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이 법원 생중계 불허 사유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최순실 씨 1심 선고 공판도 법원은 생중계를 불허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 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도 어제 재판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자필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오늘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는 것이 법원 설명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1심 선고 공판, 그것도 전직 대통령 선고 생중계를 결정한 법원은 재판 생중계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 고려 외에는 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법원의 박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결정은 역설적으로 전직 대통령이라는 박 전 대통령의 신분에 따른 결정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최순실 씨는 아무리 삼성 부회장이고 국정농단 비선실세라지만 어디까지나 사인에 불과합니다. 반면 대통령은 공인 중의 공인입니다. 당사자인 피고인의 반대에도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중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됩니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 선고마저 생중계를 불허했을 경우 맞닥뜨릴 여론 역풍을 무시할 순 없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대법원에서 대법원 규칙까지 바꿨는데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이런 사태마저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럼 생중계를 허용할 만한 게 뭐가 있느냐 도대체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추후 있게 될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을 감안한 조치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똑같은 전직 대통령인데 누군 하고 누군 안 할 수 없으니 둘 다 하는 걸로 법원이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은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 열립니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뇌물 등 혐의 1심 선고 생중계, 이 역사 현장에 정작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해태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뜻이 떠오르시나요? 특정 제과업체가 가장 많이 떠오를 것 같고 조금 더 멀리 가면 호랑이를 닮은 상상 속의 영물, 해태 정도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해태입니다. 지금 10개월이 흘렀습니다. 국회에서는 조문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4월에 국민투표법을 바꾸고 6월에 통과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 개헌 논란이 뜨겁습니다. 청와대 발로 공은 던져졌고 여야는 정부 형태 등을 두고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헌 관련 국민투표법 119조에는 참관인의 의무 해태죄 조항이 있습니다. 투표 참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때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해태하다. 어떤 뜻인지 대부분의 일반 시민은 당연히 그 뜻을 짐작도 못합니다. 행복한 것 같은데 뭔가 조금 안 좋게 행복하다 이런 거 아닐까요? 해태하다. 뭔가 성실한 그런? 국민투표법상 참관인의 의무해태죄.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를 관할하는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그 뜻을 알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거 법조항을 해석해야 돼가지고 바로 즉답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한참 후 다시 전화한 성관이 관계자는 해태란 단어를 처음 들어봤다고 털어놓습니다. 이거 해태라는 단어가 원래 좀 많이 쓰이나요? 저도 좀 처음 봐가지고. 네, 다른 법에도 있긴 한데, 네, 저도. 해태는 게으를 해자와 게으를 태자를 씁니다. 해태하다, 행동이 느리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데가 있다. 한마디로 게을리하다는 뜻입니다. 일반 시민이 그 뜻을 정확히 아는 게 더 신기한 법률 용어 해태. 이 해태라는 단어는 일반 직장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도 등장합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 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안 된다는 30조 2항입니다.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전체 문맥으로 어렴풋이 뜻을 짐작할 뿐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해태. 일단 지연시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부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래저래 뭐 이렇게. 해태. 중국에서는 해태 뒤에 귀신 귀자와 어린아이 아자를 붙여 게으름쟁이 정도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우리에겐 낯설기만 한 한자입니다. 반평생을 노동 현장에서 잔뼈가 굵어온 심상정 의원은 이런 법률 용어를 왜 계속 두고 있어야 하는지 자신도 법을 만들고 바꾸는 국회의원이지만 답답하다는 반응입니다. 그게 해태하다는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교섭을 게을리하는 것. 그렇게 뭐 게을리하는 것밖에 없네, 답이. 투표법을 관할하는 중앙선관위 담당 관계자도 모르는 법률 용어 해태하다. 누구 보고 알아들으라고 해태라는 단어를 계속 써야 하는지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석대성입니다. 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2009년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이슈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먼저 장자연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지난 2009년 3월에 당시 27살이었던 신인 배우 장자연 씨가 조선일보 사주 관계자 등 언론계와 재계 그리고 금융계 유력 인사들에 대한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인데요. 당시 유서에는 회사가 술집, 무슨 호텔도 아니고 정말이지 접견장에, 욕실에, 밀실방 같은 곳에 침대에 3층 밀실에서 내 몸을 제 맘대로 탐했다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삿날까지 접대 자리에 불려나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유서에 직접적으로 실명이 거론된 인사들만 총 31명이 됩니다. 유서 내용이 아주 구체적인데 당시 검경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었죠? 네, 1차 수사는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이뤄졌고 이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한 달가량 더 보강조사를 벌였습니다. 요란하게 수사가 진행됐지만 결과적으로 기소된 사람은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네, 뭐 성접대 신물이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 얘기는 쑥 빠진 전형적인 용두사미 수사네요. 네, 경찰은 그나마 9명을 입건을 해서 5명을 강요죄 등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요. 검찰은 이 가운데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단 2명만 장씨 폭행 혐의 등을 적용해서 기소를 했을 뿐 강요죄는 쏙 빼놨습니다. 강요죄 혐의가 쏙 빠진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고 장자연 씨의 경우에는 이 의무 없는 일이 바로 성접대에 해당합니다. 장자연 씨는 실제 유서에서 방에 가둬놓고 손과 페트병으로 머리를 수없이 때렸다. 협박에 온갖 욕설로 구타를 당했다고 적었는데요. 강요죄 혐의로 기소를 하면 강요의 내용, 즉 성접대 사실을 경찰이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야말로 장자연 사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쏙 빼놓고 기소를 한 겁니다. 뭐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권한을 남용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 재조사를 권고를 하면서 사건 유형을 기타 검찰이 관련된 인권 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 분류한 것도 이 같은 배경과 이유 때문입니다. 검찰이 재조사를 하게 되면 이게 다시 수사로 이어질 수가 있나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네, 최근 이 장자연 씨 계좌에 수십 명의 남성이 네. 수백만 원씩 또 수억 원을 입금한 사실이 새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네. 성접대가 있었고 이를 단순 성매매로 본다면 장자연 사건은 2009년 발생했으니까 성매매 공소시효는 5년으로 이미 지났습니다. 네. 강요죄 공소시효도 7년이기 때문에 이미 만료가 된 상태입니다. 강압에 의한 성관계, 강간으로는 처벌이나 수사를 할 수가 없나요? 네, 현행 강간죄 공소시효는 10년인데요. 네. 이 성폭력 처벌법 규정만 놓고 보면 공소시효가 빠듯하긴 하지만 남아는 있습니다. 네. 문제는 해당 법 조항이 2012년 9월부터 시행됐다는 점인데요. 네. 그전에는 강간죄 공소시효는 7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씨가 이미 네. 사망을 했기 때문에 실제 수사와 기소로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게 이 법조계의 의견 분석이 많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검찰 재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당시 수사와 기소가 적절했는지 또 어떤 과정과 판단을 거쳐서 이른바 유력 인사들을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장자연 씨 계좌에 수백만 원씩 입금한 남성들이 당시 뭐 김밥 값으로 줬다 뭐 이런 황당한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기소도 안 했는데 처벌은 나중 문제고 이번에는 꼭 진실이라도 좀 명확히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한 호두 과자를 둘러싼 판결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호두 과자 이게 뭔가요? 네, 천안시에서 호두 과자점을 운영하던 어떤 사람입니다. 네. 5년 전에 뭐 잘 알려진 극유 성향 온라인 네. 일간 베스트 일베라고 하는 사이트에 광고비를 내고 해당 사이트에 광고를 합니다. 네. 근데 그 광고를 하고서 호두 과자를 판매하는데 거기에 지금 뭐 뒤에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을 희화화하거나 모욕하는 듯한 문구가 담긴 일베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들을 네. 사용한 호두 과자를 만들어 판매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서 본 다른 분들이 네. 이제 일간 베스트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런 것이 뭐 소름 돋는다 이러면서 온라인에 알리면서 네. 이슈가 됐던 사안입니다. 이게 뭐 아무리 정치적 견해를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뭐 전직 대통령을 떠나서 그래도 돌아가신 분인데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런 거는? 네, 저희 상식적으로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네. 들면 너무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한 게 맞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네티즌들이 네. 뭐 욕을 하거나 뭐 이렇게 비하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뭐, 네. 뭐 망해서 빚더미에 앉아라, 뭐 짐승 새끼니까 저런 짓을 한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덧글을 다른 사람들 네티즌들 100수십 명을 형사고소합니다. 아, 고소를 했나요? 결과가 나왔나요? 네, 형사고소를 했는데 네. 형사성 고소하니까 이제 그 중에 추려서 네. 일부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도 하고 네. 뭐 일부에 대해서는 구약식 기소, 벌금으로 흔히 하는 기소를 했는데요. 혐의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네, 뭐 민사 소송도 걸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이제 본인이 정신적인 피해를 A 씨가 입었다는 건데 그거는 나 배상 못 받았지 않느냐. 네. 그리고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다라고 해서 민사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네, 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6명인가를 상대로 해서 네. 1인당 400만 원 정도를 달라고 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네. 안양지원에서 민사 단독 사건으로 얼마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네. 뭐 1인당 5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비율로 따지면 한 1.25% 정도 이긴 겁니다. 1.25% 승소 이거를 뭐 이긴 걸로 봐야 되나요? 실제로 진 걸로 봐야 되나요? 진 걸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400만 원짜리 소송을 하려면 네. 인지대가 한 2만 원, 3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갈 거고 네. 송달료도 또 한 뭐 내는 만큼이긴 한데 한 2, 30만 원 넣었을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변호사 비용도 본인이 지출을 먼저 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간 돈에 비해 받은 돈이 적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만약에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더 많은 재판입니다. 뭐 이 제과점 주인은 사자, 모욕죄 이런 거에 해당은 안 되나요? 우리 형법은 네.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모욕이기는 한데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자 모욕죄가 없으니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도 아닌가? 이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네. 있거든요. 이게 유족이 망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명예 감정이나 추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현저하게 훼손시키고 모욕적인 감정을 유포해서 네. 손해를 일으킨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족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 호두과자 가게 주인 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다고 하는데 참 법률적 권리인지는 몰라도 이런 류의 무더기 소송 참 씁쓸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소위 검찰 패싱 불만을 제기한 가운데 해외 출장 중이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귀국 직후인 어제 문 총장과 전격 회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장관과 문 총장은 비공개로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입장 및 향후 국회에 제출할 정부 조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설 기구가 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9일 판사 119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사법연수원에서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날 법관회의에서는 정부 개헌안에 포함된 법관에 대한 해임 징계 처분에 대한 토의 및 법관 인사제도 등 사법개혁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습니다. 현행 범위 아닌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검찰은 홍 의원 체포 동의 요구서를 법무부 등을 통해 국회로 보낼 예정입니다. 검찰 강원랜드 수사단이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을 6일 직권남용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구속 기소된 염 의원의 지역 보좌관 박모 씨가 지난 2013년 교육생 21명 채용을 최응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 등에게 청탁한 과정에 염 의원이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4월 3일)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